이번에는 시퀀스랑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시퀀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해석학적인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해석학적인 관점이라는 거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도 어떤 게 해석학이다라고 하는 게 좀 두루뭉실하게는 알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제가 느낀 바로는 해석학에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석학적으로 다룬다라고 하면은 어떤 주어진 대상을 시퀀스로 다루는 거예요. 이 시퀀스가 어디로 컨버지 할 때 이 컨버지라는 센스를 부여함으로써 이 시퀀스의 수렴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점을, 다양한 관점을 줄 거예요. 그 다양한 관점을 주면서 그 대상수를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이해한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의 컨버지 센스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살펴볼 컨버지 센스는 아주 이제 그 베이직한 컨버전스입니다.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을 때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로 컨버지하는 센스를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 PN이라고 하는 시퀀스가 어떤 P로 컨버지 한다를 얘기할 건데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엡실론 델타 논법. 물론 여기서 엡실론 n이 될 거예요.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충분히 큰 라지 n이 존재해서 이 라지 n보다 큰 모든 그 텀들은 전부 P와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를 PN이 P로 컨버지 한다 라는 개념을 부여했죠.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으로는 간략하게 이렇게 노테이션 쓸 거고요. 혹은 이렇게도 쓸 거예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컨버지 하지 않으면 전부 다이버지예요. 여기서 그 다이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보일 때,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가 다이버지함을 보여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보이시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사실 다이버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부분 있죠? 이 문장을 싹 다 부정해주면 돼요. 그럼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x의 모든 p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모든 라지 n에 대해서 어떤 라지 n보다 큰 스몰 n이 존재하는데 dpn과 p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그래서 등호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모든 p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 존재해야 되고요. 근데 이 엡실론은 다시 모든 n에 대해서 어떤 또 이것보다 더 큰 스몰 n이 존재하는데 그 스몰 n은 pn과 p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크게 만들어지는 이런 게 항상 존재한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만족한다는 자체가 컨버지 할 수 없다는 소리죠. 왜냐면 컨버지 하려면은 충분히 큰 인덱스 이후로는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돼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아무리 커져도 엡실론보다 크게 되는 그러한 어떤 PN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다이버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걸 보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컨버지 할 때 성립해야 되는 어떤 성질들을 안 되는 걸 보임으로써 뭔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컨버전스 정의였고요. 여기서 컨버지라고 하는 어떤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퀀스도 중요한데 시퀀스만큼이나 중요한 게 일단 X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컨버지한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컨버지할 포인트가 어떤 시퀀스가 이제 다가갈 포인트가 X에 있어야겠죠? 그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사실 토폴로지입니다. 물론 저희는 토폴로지를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매트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에 따라서도 어떤 시퀀스가 컨버지 할 수도 있고요. 같은 X인데 같은 집합인데 매트릭이 달라지면 공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달라짐으로써 같은 시퀀스임에도 컨버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저희는 아주 스탠다드한 공간만 다룰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책에서 조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이 예시는 제가 증명을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이 딱 그 얘기예요. 어떤 같은 시퀀스여도 컨버지 한다라고 하는 게 X에도 의존을 하고 매트릭에도 의존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한 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매트릭이 두 가지가 있죠. 리얼 넘버에는 아주 스탠다드한 매트릭, 거리를 저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항상 매트릭이 된다는 거 저희가 확인했어요. 얘는 특별히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유도했었죠. 그랬을 때 1/n이라고 하는 이 시퀀스를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D1 센스에서 0으로 수렴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저희가. 너무 자주 썼어요. 그런데 D2라는 매트릭 센스에서는 다이버지 합니다. 왜냐면은 D2라는 공간에서 어떤 시퀀스가 컨버지를 하려면은 특정 인덱스 이후로는 전부 다 PN이 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컨스탄트한 시퀀스로 가져야 돼요. 이런 경우에만 D2 세계에서는 시퀀스가 컨버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n은 끊임없이 바뀌죠. n이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절대 컨버지하지 못합니다. D2 센스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토폴로지, 즉 매트릭도 컨버전스에 관여를 해요. 그 다음에 X가 관여한다는 소리는 이겁니다. 양수만 모아두면은 1/n은 D1으로서도 컨버지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D1으로 컨버지 했을 때 저희는 이미 그 0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0이 아니면 컨버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R 플러스에는 0이 없죠. 그래서 D1에서도 1/n은 다이버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예시는 해석하고 공부할 때는 그냥 저럴 수도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퀀스가 사실 이게 그 집합 노테이션이 아니라 시퀀스 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다 나열한 거를 그냥 기호로서 추격을 한 건데 이거 자체를 그냥 셋으로 바라보면은 걔를 레인지라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시퀀스가 바운드 되어 있다는 소리는 이 레인지가 바운드 되어 있다. 얘는 매트릭 센스에서 바운드드죠. 매트릭 센스에서 바운드 되어 있는 경우를 시퀀스가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리얼 넘버에 한해서는 매트릭으로 바운드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리얼 넘버의 그 오더로서 바운드 되어 있는 거나 같은 얘기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좀 더 조금 제너럴한 걸 볼 거기 때문에 매트릭 센스에서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할 거예요. 예시를 보시면은 일단 컴플렉스 넘버를 이 루딘에서는 R2로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같은 얘기란 소리예요. R2로 바라보셔도 되고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복소수의 개념으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을 이걸 주겠다는 소리죠. 이런 매트릭을 줬을 때 다음과 같은 시퀀스를 살펴보면은 일단 얘는 0으로 컨버지를 하죠. 얘는 다이버지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으로 컨버지를 할 거예요. 이 n이 점점 커지면은 뒷부분이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써보면은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숫자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네 숫자를 계속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이버지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스탄트 시퀀스는 항상 그 숫자로 컨버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A랑 C랑 E는 컨버지 하고 B랑 D는 다이버지 한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뭐 다이버지 하는 걸 보여라 라는 거를 한다면은 특정 아무 숫자를 잡아서 충분히 작은 에필론 잡아주면은 이거랑 n제곱은 한 여기쯤에 있죠? 거리가 엄청나게 커지죠. 뭐 이런 걸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컨버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컨버지 할 조건이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떠한 시퀀스가 특정 P로 컨버지 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그 P를 중심으로 하는 임의의 네이버후드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PN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시퀀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시퀀스의 컨버전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초반의 행동은 관심이 없어요. 후반부의 행동만 관심 가질 거예요. 후반부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관찰하겠다라는 관점이 바로 이제 이 파이나이트계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의 행동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관점이 이제 A의 관점이고요. 얘 데피니션상 똑같은 얘기죠. 이 부분이 사실 데피니션 얘기예요. 걔를 좀 더 이제 인간들의 언어로 바꾼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퀀스가 컨버지를 하면은 컨버지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유일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제너럴 토폴로지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그 하스톨프 조건이라고 하죠. 하스톨프 조건이 없으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이제 매트릭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당연한 거긴 해요.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로
서로 다른 포인트로 한 시퀀스가 컨버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PN이 P랑 P' 동시에 컨버지 하면은 그 포인트는 같은 포인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컨버지 하면 무조건 바운디드까지는 보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이 P가 리밋 포인트면, 어떤 특정 집합의 리밋 포인트면은 그 집합에서 P로 컨버지하는 시퀀스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좀 종종 활용을 할 겁니다. 일단 A는 정의가 그냥 그 자체로 나온 거라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B 같은 경우에는 P랑 P'이 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만약 제로라고 하면은 같은 거죠. 이게 매트릭 성제 중에 하나였어요. 얘보다는 이런 게 더 크겠죠? 그럼 저희가 n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은 엡실론 반경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다는 거는 이미 그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2배의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엡실론이 임의의 엡실론이기 때문에 0이란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P랑 P'은 항상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컨버지 하면 같아야 돼요. 그다음 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버지 정의에서 바로 나오는 건데, 컨버지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PN이 P로 컨버지 했다고 해보죠. 그럼 저희는 이게 PN이 P로 컨버지 했다는 거를 이렇게 서술할 거예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 거리가 1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PN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런 걸 만족하는 어떤 n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PN과 P의 거리는 이러한 숫자들보다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보다 큰 인덱스는 어차피 1로 바운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n 이전에 대해서만 거리를 측정해서 그 친구들로 바운드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바운드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가 리밋 포인트면은 이 P로 수렴하는 시퀀스를 잡아줄 건데,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요. 그 리밋 포인트의 정의를 따라가면 돼요. 리밋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였죠. 그러면은 R을 1/n으로 바꿔주면서 각각에 대해서 P엔드를 잡아온다라고 하면은 네이버후드 정의에 의해서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항상 엡실론으로 작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열이. 그래서 이제 리밋 포인트면은 어떤 시퀀스의 컨버전스 포인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오리엄은 뭐 딱히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데피니션을 잘 쓰면 나오는 거라서 수렴하는 수열은 더할 수 있고요. 상수배 해줘도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책에서 왜 C를 따로 분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컨스탄트 수열이라고 보셔도 되고, 뭐 직접 증명하셔도 됩니다. 컨스탄트 정도 시프트 해도 수렴은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렴하는 두 수열은 곱할 수도 있고요.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항상 나눌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표현 자체를 Sn분의 1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의 관점을 보기 위해서 Sn 전부 0이 아니라고 가정했는데, 사실은 리밋 포인트가 0이 아니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복소 공간이 있을 때 여기쯤이 이제 S라고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S를 중심으로 하면 충분히 작은 반경을 잡아버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Sn들은 전부 다 0이 아닌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경을 충분히 작게 잡으면은, 즉 n이 충분히 커지면은 Sn은 전부 0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모든 n이 필요 없고요. 파이나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인피니트 맨이 정확히는 이제
파이나이트를 제외한 모든 n이 논제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0이 나와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후반부의 행동만 잘 관찰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매트릭의 정의를 잘 활용한 거라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는 앞으로 유클리드 공간, 그러니까 K 디멘셔널 공간도 확인할 거예요. 근데 K 디멘셔널이면 좀 복잡해지죠, 공간이. 하지만 시퀀스의 컨버전스 센스로 바라보면은 K 디멘셔널에서의 컨버전스는 그냥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바라보면 돼요. 바꿔 말하면은 K 디멘셔널 컨버전스도 원 디멘셔널 컨버전스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얘기가 바로 A번의 얘기고요. B 부분은 이 A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벡터에 더하는 것도,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도, 그 다음에 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다 된다라는 거를, 사실 B는 A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죠. 이쪽 방향을 보일 때 지금 RK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으면 매트릭은 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정의가 이거였죠. 얘보다는 당연히 특정 컴포넌트의 거리를 측정한 게 더 작을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쪽 방향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예요. 사실 반대 방향이 좀 논트리비얼한 과정인데 사실 이것도 뭐 비슷한 걸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 방향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모든 J에 대해서 각각이 수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운드를 시킬 수 있죠. 충분히 큰 NJ에 대해서. 그럼 저희는 N이라고 하는 거를 맥시멈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파이나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맥시멈 존재하죠. 그럼 이 N보다 크면은 이거의 제곱은 이건데 얘보다는 이거고요. 이런 게 K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에플론 제곱이고 루트를 지어주면은 에플론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반대 방향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 맥시멈을 쓰기 때문에 디멘션이 파이나이트한 게 필요해요. 나중 가서 인피니트한 경우도 볼 건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정리를 주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어떤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뭐 B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일이 다 컴포넌트 와이즈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더한 걸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렴한 걸 더한 것도 수렴을 하죠. 그래서 이 각각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걸로 수렴하죠. 각각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수렴하는 수열들을 더한 것도 수렴하니까 전체적으로 수렴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B는 A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다음 서브 시퀀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서브 시퀀스는 물론 정의는 이제 좀 더 엄밀한 정의를 위해서 뭐 이런 걸 만족하는 뭐 NK들이 존재해서 뭐 PNI들을 서브 시퀀스로 부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시퀀스가 쭉 원래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숫자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나열했을 때 앞에서부터 일부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만 가져와서 걔네들만 관찰하는 거를 서브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서브 시퀀스도 시퀀스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ni 자체가 하나의 숫자죠. 그래서 사실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QI는 이제 시퀀스죠. 그래서 그 QI에 해당하는 숫자는 PNI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i 자체가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노테이션을 쓴 것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브 시퀀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PNI가 컨버지하는 경우를 뭐 서브 시퀀셜 리밋이라 부른대요. 뭐 이거를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붙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 뒤에서 좀 보겠지만
서브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라고 해서 원래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는 보장은 못 해줍니다. 그런 예시를 많이 가져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래 시퀀스가 컨버지 하면은 서브 시퀀스는 전부 같은 포인트로 컨버지 할 거예요. 얘는 데피니션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오리온 보면은 컴패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의 시퀀스는 항상 어떤 서브 시퀀스가 컨버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갖고 있대요. 이걸 저희는 저번 시간에서 시퀀셜리 컴팩트라 불렀죠. 그래서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는 시퀀셜리 컴팩트다 라는 거를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를 이용하면은 RK에서의 모든 바운드드 시퀀스는 항상 컨버전드 서브 시퀀스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바운드드 시퀀스니까 그 바운드드 시퀀스를 2라 쓰면은 2의 클로저를 취해주면은 클로즈된 바운드드죠. 그럼 컴팩트죠. 그럼 AA에서 수렴을 할 거고요. 그 수렴 포인트는 어쨌든 RK에 존재하죠. 그래서 항상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시퀀스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얘를 이제 레인지로서 바라봤을 때 파이나이트 할 수가 있고요. 인피니트 할 수가 있죠. 파이나이트 한 경우는 끝났습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하나의 어떤 P가 존재해서 이 P는 무한계의 많은 n이 전부 P에 대응이 되는 어떤 그런 P가 존재할 거예요. 이게 파이나이트밖에 없는데 인덱스는 인피니트 맨이 있죠. 그러면은 특정 P에 대해서는 무한히 많은 Pn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n들만 모아오면 돼요. 이렇게 모아두고 얘를 차례대로 n1부터 쭉 나열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만든 Pni들은 P로 수렴하겠죠. 왜냐면 컨스탄트 시퀀스니까. 그래서 파이나이트 한 경우는 이제 볼 게 없고요. 인피니트 한 경우를 보면은 저희가 이미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요. 컴팩트랑 리밋 포인트 컴팩트랑 동치인 걸 알고 있습니다. 리밋 포인트 컴팩트라고 하는 거는 every infinite set이 리밋 포인트를 갖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리밋 포인트로 컨버지하는 시퀀스를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를 얘를 이제 2라 쓰고 P를 리밋 포인트로 가져오면은 리밋 포인트 정의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잡아올 수 있겠죠. 반지름이 1/i이고 센터를 P로 하는 것 중에서 2랑 겹쳤을 때 여기서 어떤 P, N, I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피니시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끔 숫자로 조정해주면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은 P, N, I가 바로 P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실제로 된다는 걸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서브 시퀀스는 인덱스가 증가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항상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인피니트이기 때문에 항상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저희가 이미 매트릭 스페이스인 경우에 리밋 포인트인 경우 이러한 집합에는 무한히 많은 그 원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걔 때문에 이게 항상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N3를 뽑고 싶어요. 그럼 N3보다 작은 게 있을 수 있죠, 인덱스가. 근데 작은 거 다 빼봤자 파이나이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M4를 뽑았으면은 N3보다 작은 친구들 다 버리고 그렇게 해도 파이나이트 개밖에 안 뺐기 때문에 아직 인피니트 매니한 포인트가 여기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서 아무거나 뽑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어떤 이런 PNI들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P로 컨버트 하겠죠. 그래서 컴팩트 스페이스는 리밋 포인트 컴팩트고요. 그 다음에 시퀀셜리 컴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퀀셜리 컴팩트도 매트릭 스페이스 하에서는 컴팩트를 보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X라는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고 시퀀스가 있을 때 그 시퀀스의
컨버지하는 포인트들을 다 모아놨대요. 그러니까 서브 시퀀스들이 컨버지하는 포인트들을 다 모아놨대요. 그러한 거를 E라고 한번 E 스타라고 한번 써보죠. 그럼 이 E 스타가 클로즈다 라는 걸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은 전부 특정 어떤 PNI들의 컨버전트 포인트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P라고 하는 거를 이 스타의 리밋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 P가 다시 이 스타에 들어가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타의 정의는 서브 시퀀셜 리밋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특정 서브 시퀀스를 잡아서 얘를 P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열을 만드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이 스타가 파이나이트한 경우는 저희가 볼 필요가 없어요. 파이나이트 셋은 항상 클로즈드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클로즈드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의 파이나이트 셋은 리밋 포인트가 없죠. 그래서 클로즈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애초에 뽑아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항상 인피니트하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 얘를 Q라고 적어놨었네요. Q라고 적어놨을 때 특정 PNI를 잡으면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잘 바꿨냐면요. 일단 지금 포인트가 인피니트 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Q가 리밋 포인트인 거죠. 이 스타의 리밋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에서 어떤 P를 뽑아올 수 있죠. 그러면 이게 Q라고 해보면은 P가 한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P가 어떤 PNI들의 컨버전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반경을 잡아주면은 여기에 PN1이라고 하는 특정한 저 시퀀스의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퀀스를 저희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가 아닌 PN1을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 얘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죠. N1과 Q 사이의 거리를 델타를 했을 때 같이 여기를 보면은 요만큼 델타를 했을 때 이제 어떠한 델타 N2를 잡아올 수 있냐면요. 일단 Q가 이 스타의 리밋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4분의 델타 반경을 잡으면은 어떤 Q를 뽑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저 X로 컨버지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N2를 잡아서 XY 거리가 4분의 델타보다 작게 만드는 그런 N2를 잡아올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보면은 P-N2랑 Q의 사이 거리는 2분의 델타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얘를 반복하면은 이게 점점 인크리즈 하고요. 그 다음에 PNI와 Q의 거리는 이렇게 되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자체가 델타가 지금 픽스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컨스턴트죠. 델타가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PNI가 Q로 컨버지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Q가 이 스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브 시퀀셜 리밋들을 다 모아둔 거는 항상 클로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라는 개념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코지 시퀀스인데 일단 이 코지 시퀀스 데피니션을 보기 전에 이 코지 시퀀스는 기본적으로 수프리머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일단 코 시퀀스를 이제 왜 분석하느냐에 대해서 주어진 시퀀스 PN이 컨버지 하는지를 살피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어디로 컨버지 할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시퀀스가 컨버지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저 숫자가 실제로 어디로 컨버지 하는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실제로 대부분의 그 시퀀스들은 어떤 숫자로 컨버지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시퀀스가 줬을 때 컨버지 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도와주는 게 바로 코시 시퀀스예요. 어떤 시퀀스가 코시인 것만 보여도 아주 좋은 공간, 컴플리트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컴플리트 스페이스에서는 코시 시퀀스인 것만 보여도 컨버지를 하게 돼요. 애초에 컴플릿이라고 하는 공간은 모든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하는 스페이스예요. 그럼 이제 좀 더 수월해진 거죠. 물론 이렇게 찾은 것들은 컨버지하는 건 아는데 그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단점은 있긴 한데 일단 컨버지 했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코시 시퀀스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럼 코시 시퀀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PN은 코시 시퀀스가 부를 건데 충분히 큰 인덱스 이후부터는 각 텀들 간의 거리가 엡실론으로 바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미지상으로는 시퀀스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덱스가 커지면은 처음에는 막 크게 행동하다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거리가 좁아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경향성이 좁아지는 거예요. n이 커질수록 이 텀들 간의 경향성이 점점점 좁아지는 이런 경우를 코시 시퀀스라 부를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임의의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모든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유리수에 대해서 바운디드 셋이 뭐 수프리멈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원리는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합의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그 대각선인가요? 아무튼 길이, 다이아미터라는 걸 정의할 건데 얘는 아주 단순해요. 다이아미터 2라고 하는 거는 물론 2가 논엠티라는 가정은 필요하겠죠. E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리 중에서 가장 긴 거, 정확히 말하면 스프리멈이죠. 스프리멈을 이 집합의 크기라고 잴 거예요. 뭐 예를 들어 R4를 생각해보면은 얘는 2R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요만큼도 R이고 요만큼도 R이죠.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 RK에서. 왜냐면은 이거 있죠. 영화님을 일러주는 거. 이거의 다이아미터는 항상 제로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긴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다이아미터를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다이아미터의 직관적인 이해는 지름입니다. 지름을 측정한 거고요. 물론 이 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매트릭에 따라서 실제 지름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시퀀스가 코시임을 보이는 거는 파이널계를 제외한 이게 라지 n입니다. 파이널계를 제외한 그 이후의 집합에 대한 레인지에 대한 거리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코시퀀스의 정의상 if or if 되는 거는 가볍게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바꿔 말하면은 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코시인 거랑 이거인 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다이아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클로저랑 그 집합이랑 다이아미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다이아미터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클로저에 대해서 측정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하게 돼요. 이거는 약간 컴팩트 스페이스에 뭐 네스티드 체인의 인터섹션이 논엠티다 라는 거에 좀 더 강한 버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컴팩트 셋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클로즈드 셋 정도만 돼도 뭐 exactly 1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스페이스가 컴플리트 스페이스는 돼야 됩니다. 연습 문제도 볼 거고요. 그래서 A를 보면은 P랑 Q를 이 클로저에서 뽑아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정의의 그 클로저니까 뭐 리밋 포인트던 아니면은 그 P, Q 자체가 2던 어떤 P 프라임, Q 프라임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거리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에필론들을 잡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의 거리보다는 이게 더 작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 테크닉은 진짜 자주 쓰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좋고요. 그럼 얘랑 얘만 보면은 지금 PQ는 바뀌지만 여기는 바뀌지가 않죠. 그 다음에 엡실론이 지금 이미 엡실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다시 이거죠. 근데 한편 이런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다이아미터는 더 큰 집합이 더 클 거예요. 왜냐면은 B가 좀 더 체크해야 될 거리가 많은 거죠. 그러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제 얘랑 얘 섞어주면은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일 건데, 이 B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이미 이러한 컴팩트 셋들의 체인이 있는 경우에 이 친구가 논엠티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원소를 두 개를 가져와 볼 거예요. 그럼 클레임이 X랑 Y가 같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만약 다르다고 하면은 DXY는 양수일 거고요. 그러면은 다이아미터가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도록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x랑 y는 kn에 들어갑니다. 그건 다이아미터 정의에 의해서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x랑 y는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 뭐 픽스드 포인트 정리 이런 것들 쓸 때 자주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수렴하는 모든 수열은 항상 코시퀀스입니다. 이거는 항상 가능해요. 근데 반대 방향이 될지 안 될지는 스페이스에 달려 있어요. 되는 조건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게 항상 되는, 그러니까 모든 시퀀스가 컨버런스하게 만드는 그런 스페이스를 컴플리트 스페이스라 부를 거예요. 사실 컴플리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 리얼 넘버인 경우에는 이 컴플리니스가 수프리멈 액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루는 방식이 되게 유사해요. 일단 A를 보면은 항상 모든 컴플리트 시퀀스는 코시 시퀀스를 임을 보이래요. 너무 당연한 게 얘를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nm이 둘 다 n보다 크면은 이런 걸 만족하기 때문에 코시인 건 바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 B를 보시면은 컴팩트 스페이스이고
거기에서의 코지 시퀀스가 있으면은 항상 컨버지하는 서버 시퀀스를 가지고 있대요. 항상 컨버지를 한대요. 얘를 보이기 위해서 앞에 정리를 좀 쓰죠. 앞에 어떤 걸 보였냐면요. 컴팩트 스페이스는 항상 컨버지하는 서버 시퀀스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걸 쓸 겁니다. 그래서 컴팩트니스에 의해서 어떤 PNI가 있어서 얘가 P로 컨버지 할 거예요. 그럼 클레임은 전체 시퀀스가 P로 컨버지 한다 라는 거 보이면 되는 거죠. 이거 첫 번째로 저희는 코시에 의해서 충분히 큰 라지 n이 있으면은 얘를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 시퀀스의 컨버전스에 의해서 충분히 큰 n''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i의 인덱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i에 맞춰서 또 이 ni들을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n이 라지 n보다 크면은 얘보다는 이렇게 되게 하는 ni를 하나는 잡아올 수 있죠. 아무거나 잡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각각은 엡실론보다 작을 거예요. 물론 이때 ni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를 아무거나 하나 잡아오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 잡아오면은 이게 2입술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컴팩트 스페이스는 컴플릿 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컴팩트 매트릭은 컴플릿 합니다. 그럼 이제 원래는 똑같죠. RK는 항상 컴플릿 할 거예요. 원래는 똑같습니다. 앞에서 RK에 대해서는 모든 시퀀스가 바운디드 시퀀스가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코지 시퀀스는 바운디드다 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코지면 바운디드다 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뭐 이건 원리가 똑같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뭐 어떤 충분히 큰 라지 n을 잡으면은 이 PN과의 거리는 이것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바운디드인 거죠. 그럼 바운디드 하면은 앞에서 봤듯이 RK에서의 바운드 시퀀스는 항상 컨버지하는 서버 시퀀스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똑같은 아규먼트로 그 서버 시퀀스가 바로 전체 시퀀스의 컨버전스 포인트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시만 가지고도 RK가 컴플릿 스페이스라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진짜 자주 보게 될 개념인데 모노토니컬 인크리징, 모노토니컬 디크리징이라는 개념을 많이 볼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모노토닉이라는 말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냥 인크리징, 디크리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이제 모노토니컬 인크리징, 반대인 경우를 모노토니컬 디크리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로 볼 수 있는 게 모노토닉한 시퀀스는 컨버지할 조건이 바운디드만 보장을 해주면 돼요. 인크리징이라 해볼게요. 앞으로 저 인크리징 이렇게 쓰겠습니다. 인크리징을 하면은 이 S&를 모아둔 레인지에 수프림은 존재겠죠? 그래서 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도록 하는 어떤 라지 n을 잡아줄 수 있죠? 얘는 수프리멈 정의에서 가능합니다.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얘는 항상 양수인데 0보다 큰 것 같은데 엡실론으로 바운드 된 거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에 의해서 이거니까 뭐 같은 얘기를 n으로 바꿔줘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모노토닉한 경우, 뭐 인크리징이나 디크리징 둘 중 하나인 경우, 그런 경우는 바운디드만 보여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퀀스의 컨버전스를 시리즈의 컨버전스를 보일 때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정의를 막 쓰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앱솔루트 컨버전이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앱솔루트한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왜냐면 앱솔루트한 경우는 항상 시리즈 입장에서는 앱솔루트 시리즈는 항상 인크리징한 그러한 시퀀스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바운드만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얘기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퍼 리밋, 로어 리밋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일단 저희는 이제 그 플러스 무한대로 컨버지 한다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확히는 다이버지인데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개념을 줄 거예요. 얘는 다이버전스 시퀀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시퀀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가지 종류의 시퀀스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좀 더 시퀀스의 컨버전스를 얘기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일단 보면은 어떤 시퀀스가 만약에 어떠한 리얼 넘버를 가져와도 충분히 큰 인덱스 이후로는 전부 걔보다 더 커지게 만들 수 있으면은 걔는 인피니트 플러스 인피니트로 간다라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왜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게 리얼란이 있을 때 M을 찍었어요. 근데 특정 라지 N 이후로 SN들이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라지 M을 가져와도 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점점 이 친구들이 인피니트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인피니트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를 얘기할 거고요. 같은 논리를 반대로 해주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트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특별한 이거는 컨버지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이버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테이션 쓰고 이런 노테이션이 있으면은 좀 더 시퀀스를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림숲 림인프라는 개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림숲 림인프를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퀀스의 겨냥성을 보는 건데,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초반 행동은 관심이 없어요. 꼬리에서의 행동이 주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에 어떻게 될 건데 그거를 바라보는 게 이제 시퀀스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퀀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n이 커지는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을 때 겨냥성 중에서 위쪽을 바라볼 거예요. 어퍼 바운드 쪽을 바라보면은 얘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 볼 수 있겠죠. 얘가 이제 림숲의 겨냥성을 알려주는 어떤 라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얘는 림인프의 겨냥성을 알려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정의하는 바로는 이제 그 앞에 표기한 이 두 노테이션을 합쳐가지고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 이 스탠드드 리얼 넘버에 대한 어떤 서브 시퀀셜 리밋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E라고 해보재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파이나이트한 경우는 이제 서브 시퀀셜 리밋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인피니티나 마이너스 인피니티 포함하는 경우까지 다 합쳐보재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 입장에서는 항상 수프리멈과 인펌은 존재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프리멈을 S 어퍼 스타, 그 다음에 인피멈을 S 로어 스타라고 쓰고 S 어퍼 스타를 어퍼 리밋, S 로어 스타를 로어 리밋이라 부를 거고, 노테이션을 림숲, 림인프라 적을 거예요.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서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림숲과 림인프는 항상 존재하죠. 얘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정당성에 대해서는 저번에 림숲, 이 스탠드 리얼 넘버를 처음 배웠을 때 저희가 살펴봤어요.
저는 이 림숲 림인표를 좀 다른 방식으로 서술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라지 sk를 이렇게 해볼게요. 라지 sn을 m 이후에 대한 어떤 수열 텀들에 대한 수프리멈으로 sk를 서술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sn이란 것도 하나의 수열인데, 물론 passably infinity 가능합니다. passably infinity 가능해요. 근데 얘는 decreasing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monotonical decreasing 해요. 왜냐면은 이런 거죠. sn과 sn 플러스 1이 있으면은 sn은 sn 이후에 있는 모든 수열에 대한 수프리멈이에요. 그러면은 n 플러스 1보다 큰 모든 k에 대해서 sn은 sk의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프리멈이 s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sn은 마이너스 인피니트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바운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라지 sn에 대한 인피멈이 존재할 거예요. 그 인피멈이 바로 림숲입니다. 좀 더 서술해보면 이런 거죠. n에 대한 인피멈인데 이 n은 다시 n보다 큰 k에 대한 어떤 수프리멈들에 대한 인피멈인 거예요. 그래서 어퍼 바운드들의 로어 바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림숲은 이거고요. 림인표는 숲 s 얘를 뭐라 쓸까요? 그냥 쓰죠 이렇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관점을 바라보면은 이런 거예요. 파이나이트를 좀 버리고 뒤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어퍼 바운드들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림숲이 얘기해주는 바예요. 그 림인표는 로어 바운드의 개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파이나이트는 계속 버리고 나머지 뒷부분만 관찰하겠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세한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만 봐줘와도 돼가지고 일단 보시면은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2라고 하는 걸 앞에서 정의했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트 포함하는 그런 서브 시퀀셜 리밋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라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항상 림숲은 2에 들어간다. 바꿔 말하면은 항상 어떤 서브 시퀀스가 존재해서 S 스타로 보낼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A에서 보인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SNJ를 뭐 S 로어 스타로 보내는 그런 시퀀스도 존재하겠죠. 이게 A번 얘기고요. B번은 S 스타보다 크면은 적어도 이 친구는 서브 시퀀셜 리밋은 안 된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 B를 만족하는 S 스타는 유일하다. 그런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책에 아마 설명이 조금 어렵게 돼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케이스 분류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A 같은 경우는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 스타가 플러스 인피니트인 경우는 뭐 관심 없어요. 그냥 인피니트로 갈 수 있는 어떤 서브 시퀀스 잡아줄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 스타가 리얼 넘버인 경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시퀀스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걸 보이시면 되고요. S 스타가 마이너스 인피니트인 경우는 저희가 앞에서 두 번째 설명한 이 방식 있죠. 이 방식에 의하면은 어떤 서브 시퀀스를 가져와도 그 서브 시퀀스는 항상 S 스타보다 작아야 돼요. 그 리밋은. 그럼 모든 서브 시퀀스는 전부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컨버지 한다는 거겠죠. 그럼 아무거나 다 뽑으면 되겠죠. 그런 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저희의 그 S스타 정의에 의해서 모든 ni들이 어떤 특정한 숫자로 컨버지해서 2로 갔다라고 하면은 정의상 얘를 만족하는 거죠. 뭐이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숲, 리민프를 다루는 주 목적은 딱 하나예요. 리밋은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림숲과 리민프는 항상 존재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림숲과 리민프는 항상 존재한다. 예시를 보시면은 책에는 이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바라볼게요. 일단 A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시퀀스가 모든 레이셔널 너블을 다 포함을 하고 있대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서브 시퀀스 어떤 한 리얼 너블을 가져와도 그 리얼 너블을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얘를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리얼 너블 가져왔어요. ni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인덱스를 가져올 건데 i분의 1보다 작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n-1보다는 큰 인덱스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이게 항상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이런 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일단 n1은 잡아줄 수 있겠죠. 아무렇게나. 그래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ni-1보다 작은 n은 파이나이트밖에 없습니다. 파이나이트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한히 많은 유리수들이 존재해요. 여기 이러한 이런 걸 만족하는 SN들은 QN들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QN에 대응되는 어떤 SN들이 존재하겠죠. 그 SN들은 파이나이트를 제외해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NI들을 잡아올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걸 만들어주면은 정의상 SNI가 R로 컨버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저희가 어떠한 그 숫자를 가져와도 그것보다 더 큰 서브 시퀀스를 잡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림숲은 플러스 인피니시고요. 림인피는 마이너스 인피니시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뭐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죠. 얘만 바라보면은 이게 인크리징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인크리징 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줌으로써 홀 수작수마다 그게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시퀀스가 대충 이렇게 찍힐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분의 1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 스타트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여기 이렇게 시키면서 점점 경향성이 위쪽 라인은 이렇게 다가가고 있고요. 아래쪽 라인은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향성 끝을 잘 파악해 보면은 림숲은 1인 거를 이제 보일 수 있고 림인프는 마이너스 1인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들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시퀀스가 컨버지할 조건은 림숲과 림인프가 일치를 해야 돼요. 뭐 특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퀀스는 항상 그 초반 텀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갔을 때 항상 이런 걸 만족하면은 뭐 인퓨언과 수프리멈이 보존이 된다라는 거 보이는 건데 이거의 논리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tn에 대한 서브 시퀀스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t로 컨버지를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에 대응되는 SNK가 존재하겠죠. 그럼 이 SNK라는 거에 대한 서브 시퀀스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걔가 어떤 S로 컨버지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이 숫자들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컨버지하는 시퀀스의 서브 시퀀스이기 때문에 같은 포인트로 컨버지를 할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걸 만족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S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정확히는 이제 이런 걸 만족한다. 뭐 이런 거 보이면 되겠죠.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정확히 이거겠네요.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얘보다는 이게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부분만 가져오면은 이게 될 거고요. 뭐 비슷한 원리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브 시퀀스에 서브 시퀀스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논리가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논리가 앞으로 좀 쓰일 거예요. 좀 스페셜한 시퀀스 그 수절들을 보일 건데 얘를 보이진 않겠습니다. 뭐 책에 잘 설명이 나와 있어서 보이진 않을 거고요. 이게 제가 필기를 보면서 근데 다 뒤집혀져 있네요. 이게 이겁니다. 뭐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이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이게 그 스퀴즈 이니퀄리티였나요? 그렇게 부르고 있죠. 혹은 이제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는 건데 뭐 이 정도는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데피니션상 너무 당연한 얘기죠. 데피니션상 이거 정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것보다는 이거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xn도 제로로 컨버지한다 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쓰는 테크닉이 이거예요. x가 양수면 뭐 0보다 큰 것 같으면 이런 테크닉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럼 얘에 대해서 뭐 앞에 거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얘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n choose to x제곱. 참고로 얘는 저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노테이션으로는 이겁니다. 저희는 이제 컨비네이션을 저 C로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테이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여기 보이는 증명 방식은 다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쓰면 되고요. D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D를 먼저 살펴보면은 D에 이런 논리가 쓰입니다. 일단 어떤 K를 뽑을 수 있는데 양수 중에서 알파보다 큰 어떠한 정수 K를 잡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EK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플러스 P의 N승은 아까 이 논리를 써주면은 P 스 K, P to the K보다 이게 더 작을 텐데 얘를 이제 서술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이때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랑 2분의 n하고 크기를 비교할 건데 그럼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은 이거라서 항상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항상 얘보다는 이 n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것보다는 2분의 n이 큰 거죠. 전부 다 2분의 n이 더 커요. 2분의 n보다 더 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싹 다 2분의 n으로 바꿔줘도 이러한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등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섞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D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책에 좀 단요하다는 듯이 써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이시면은 나머지는 딱히 보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리즈입니다. 사실상 해석학에서 주로 다루는 건 시퀀스인데 시퀀스 중에서도 사실 시리즈를 시퀀스로 다룰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미 고등학교 때
시리즈, 수열이라고, 그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시퀀스로서 정의된다는 걸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뭐 이런 노테이션 쓸 거고요. 이거는 그냥 시그마 정의입니다. 시그마 정의고, 여기서 이거 뭐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저희는 뭐 말을 이렇게 하죠. 무 한 번 더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무 한 번 더한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무 한 번 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의 정의가 이거죠. 이거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파이나이트한 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 한 번 더한 건 아니긴 한데 무 한 번 더한 거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엄청 크루셜한 파트는 아닌데 이 부분 좀 더 제너럴 하는 과정에서 무 한 번 더한다라는 개념에서 좀 그 직관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것만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게 존재하는 경우를 이제 시리즈가 컨버전다를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리즈의 어떤 그 파이널 썸들은 파셜 썸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파셜 썸들의 경향성을 바라보면서 시리즈의 컨버전스를 따져볼 겁니다. 일단 이 여기 있는 내용 세 가지는 증명이 없죠. 왜냐하면 다 앞에서 증명했어요. 모든 시리즈는 시퀀스로 바라볼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 넘버는 컴플리트합니다. 컴플릿은 어떤 시퀀스가 컨버지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게 컷인 것만 보이면 되는 거죠. 컷인 거 보이는 게 바로 이걸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리즈에 대한 컨버전스는 얘만 따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리즈가 컨버지하면은 수열 자체에는 시퀀스 자체는 0으로 수렴해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m과 n이 같은 이 부등식의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논 네거티브한 텀들을 더하면은 sn 입장에서는 인크리징 해요. 그 인크리징 하고 바운드 되어 있으면은 컨버전 한다고 썼죠. 그래서 시리즈가 논 네거티브 텀 혹은 뭐 논 포지티브 텀이어도 상관없죠. 뭐 논 포지티브 텀. 그러니까 전부 부호가 일정한 텀들에 대해서 바운드 되어 있으면 항상 컨버전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저희가 거의 밥 먹듯이 쓸 테스트 방법이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수열이 컨버지하는 거 보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을 많이 쓸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수열은 어떤 값에 컨버지를 할 거야 라는 거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값으로 컨버지 하시는 모르는데 일단 컨버지를 할 거야 라는 논리를 많이 쓸 거예요. 보는 게 바로 진짜 밥 먹듯이 쓸 테스트 방법은 바로 컨버전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이게 컨버지 한지 안 한지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어떤 CN을 찾아서 이 친구의 컨버전스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쉬워요, 의외로. 그래서 이렇게 좀 살짝만 키워야겠죠, 대신에. 살짝 키워서 보는 방식을 진짜 많이 쓸 겁니다. 저도 이제 해석과 과목들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컴퍼리티브 테스트가. 그래서 이걸 볼 거고요. 아니 이거는 데피니션상 잘 오는 게 나옵니다. 앞에서 봤던 코지 크리테리안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이거에 의하면은 얘보다는 이게 더 크죠. 근데 가정에 의해서 이게 더 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양수기 때문에 앱솔루트 밸류를 붙여둬도 완전 똑같은 거죠. 이게 엡실론으로 바운드 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엡실론 바운드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컨버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일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다이버지 한 걸 보이기 위해서는 얘를 관찰할 게 아니라 얘보다 더 작은 걸 잡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필요해요. 양수 텀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음수가 부호 다르게 섞여 있으면 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지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호 같다는 게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게 다이버지하면 큰 건 당연히 다이버지 할 거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A에서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쓸 겁니다. 컴퍼리전 테스트는 잘 쓰셔야 돼요. 자, 이거를 끊임없이 항상 쓸 수 있다는 그 가정을 깔고 가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 제가 유명한 수열이죠. 등비 수열. 보이지 않겠습니다. 등비 수열은 수렴해요.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책에는 제가 책에 있는 노테이션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사실 얘는 여기에서 다 컨버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컨버전 하죠. 이거는 이제 뒤에 거 추가된 내용, 그러니까 앱솔루트 컨버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다이버지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리즈가 컨버지 하면은 무조건 수열을 0으로 수렴해야 돼요. 근데 1보다 크면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버지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쓸 거고요. 이게 좀 재밌는 수열 중에 하나, 그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학 처음 배울 때 제가 들었던 수업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게 그 실제 해석학 분야 연구할 때 진짜 많이 쓰는 테스트법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저는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실제 그 해석학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테스트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디크루징 한데 전부 포지티브여야 해요. 그러니까 논 네거티브한 디크루징 시퀀스가 있을 때 이 시퀀스의 컨버전스는 이런 걸 가지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어요. 살펴보죠. 얘는 그냥 제가 한 번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국 이 친구가 수렴하지 않은지를 따져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차피 이걸 쓸 거예요. 이거 이 컴퍼리전 테스트를 쓸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얘보다 더 크면서 수렴을 하는 수열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n보다 더 큰 어떤 인덱스를 더 더해줄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원래는 AN이 중간에 끊길 텐데 항상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수열을 좀 더 더하는 건 문제가 없죠. 부등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더 키워줄 거예요. 이때 이 AN이 뭐 여기 중에 어떤 거에 하나에 속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더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크리지 조건을 쓰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가 이게 합쳐져서 2배의 A2가 되고요. 이게 합쳐져서 2의 제곱에 2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쭉 해서 이 친구가 2의 K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의 K에 2의 K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컨버지 한다고 했으면은 이 친구가 컨버지 하는 거죠. 그럼 더 큰 게 컨버지 했으니까 작은 거는 같이 컨버지 하게 되죠. 그래서 끝난 겁니다. 한편 반대 방향은 또 비슷하게 보이면 돼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얘보다는 제가 A1 대신에 A1을 하나 더 더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더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재밌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가 4배의 A4죠. 근데 A4보다는 A3가 더 큽니다. 그럼 이제 절반을 A3로 바꾸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2배의 A3 더하기 2배의 A4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 다음은 8배의 A8이죠. 그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얘보다는 2배의 A5가, 그 다음에 2배 A4가, 2배 A6가, A7이 얘는 그대로 이게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2배 어쪽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게 컨버지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컨버지 하나 가져간 거예요. 그럼 얘가 컨버지 하면은 얘도 덩달아 컨버지 하죠. 그래서 if에 올리프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결과죠.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이제 p-테스트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시리즈도 거의 발레를 잡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시퀀스가 뭐 컨버전을 보일 때 이 p-시리즈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리만 제타 함수의 어떤 원시 형태죠. 리만 제타 함수는 이제 p를 임의의 복소수로, 그런데 리얼 파트가 1보다 큰 그런 구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 리만이 이거까지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한 어떤 함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는 1보다 크면 컨버지 할 거고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이버지 할 거예요. 여기서 p-테스트라 부르는 거죠. 이걸 보이는 방식이 바로 방금 보였던 이 친구를 쓰는 겁니다. 이걸 쓸 거예요. 이거죠. b가 1보다 크면은 제가 이런 걸 할 겁니다. 이런 거 할 거예요. 이거의 컨버전스를 보이는 거랑 이거의 컨버전스를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이 정리가 말해주는 바예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그럼 이거의 컨버전스 조건은 이게 p-1이 이거인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컨버전 조건, 이 컨버지입니다. 컨버지. 이거에 대한 컨버전 조건은 p가 이거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다이버지 조건은 뒤집어주면 되는 거죠. 참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 이렇게 바뀌어서 캔슬이 되죠. 캔슬이 되고 남은 걸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다시 P 시리즈가 나오죠. 그래서 또 이것도 같은 얘기를 반복해 줄 수 있어요. 로그를 몇 번을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학교 수학에서는 로그라고 하면 항상 ln이죠. 자연 로그 상수죠.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 상용 로그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일러 넘버, 자연 로그 상수 2를 볼 건데 데피니션은 n 팩토리얼들을 다 더할 거예요. 일단 컨버전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운디드고 논 네거티브 텀들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항상 컨버지를 할 거예요.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대학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요즘에 과외하면서 보는데 고등학교 때는 얘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좀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얘로 배우는데 사실 같은 얘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어요. 일단 얘를 좀 살펴보죠. 여기서 메인으로 쓰는 아이디어가 이걸 정리해주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K개가 있어요. K개가.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 부분을 잘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그 전개식을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tn이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2라고 하는 거는 k팩토리얼 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파절섬을 sn이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sn과 저 tn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tn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라서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얘를 잘 정리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얘를 쓰는 겁니다. 얘를 그냥 0팩으로 쓰고요. 얘를 1팩, 그 다음에 쓰죠. 0팩분의 1, 1팩분의 1, 2팩분의 1에 1-n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이게 쭉 가서 n 팩토리얼 분의 1-n분의 1 쭉 가서 1-n분의 n-1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이 1보다 작은 양수들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것보다는 더 작을 거예요. 그럼 이게 sn이니까 이 상태에서 수프리멈을 쭉 취해줘도, 즉 얘보다는 2가 더 작은 거죠. 얘에 의해서 t는 림수피 2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쓰인 거예요. 앞에서 수열의 부등식이 유지되면은 림수비 보존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S에는 컨버지하는 시퀀스이기 때문에 림수과 리밋이 똑같죠. 근데 그게 2였어요. 이렇게 보인 거고요. 반대 방향은 조금 논리가 필요한데 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반대 방향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tn을 쓸 겁니다. 네, tn을 쓸 건데 원래 1 플러스 1 오버 n을 n개를 싹 전개할 건데 얘를 제가 m개만 전개할 거예요. 당연히 n은 m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좀 적게 전개할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쭉 있고요. 이게 쭉 가서 n 팩토리얼 1분의 마이너스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전개해주면은 이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지금 m을 픽스 시켜놓고 보면은 픽스 시켜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요. 이게 다 0으로 날아가죠. 0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림인프는 tn에다 림인프는 이 친구를 r 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 값이 리미트 rn인데 수렴을 하니까 이거는 r인데 이게 바로 1, 2팩분의 1, n팩분의 1인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m을 인피니트로 보내주면은 이거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림수과 림인프가 전부 2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같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픽스 시켜놓고 뭔가를 보내는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가 이레이셔널인 거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책에 너무 쉽게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이가 이제 무리수인 거는 가볍게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가 알제브릭 넘버가 아닌 거를 제가 한번 보이고 싶었는데, 일단 알제브릭 넘버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px가 정수 개수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면은 P2는 절대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바로 알제브릭하다라고 보시면, 알제브릭 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러한 숫자들을 이제 논 알제브릭 넘버라 부르는데, 2라고 하는 숫자가 논 알제브릭 걸 이제 보이고 싶었는데, 이거 보이는 걸 몇 개 찾아봤는데 전부 다 복소 적분 같은 걸 쓰고요. 좀 여러 가지 많이 툴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수적인 관점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알제브릭 넘버를 다루는 방식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써있죠, 레퍼런스가. 그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이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어요. 이라고 하는 거는 알제브릭하지 않습니다. 이제 루트 테스트, 레이쇼 테스트를 볼 건데, 이 친구들은 주로 파워 시리즈랑 관련이 있죠. 파워 시리즈의 컨버전스를 논할 때 얘로 보여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거 말고는 직접적으로 얘를 써야 되는 문제를 본 적은 없어요. 이제 이거를 뭐 풀기 위한 연습 문제는 자주 봤지만, 이제 이론 전개할 때 파워 시리즈를 제외하고 이 루트 테스트, 뭐 레이저 테스트는 많이 씁니다. 루트 테스트를 쓰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려워요, 쓰기가. 이게 뭐 좀 따져야 될 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보시면은 어떤 그 시리즈가 있을 때 그 시리즈에 대한 시퀀스에 이런 거에 림수풀 알파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알파가 1보다 작으면 컨버지 해요, 자연스럽게. 1보다 크면 다이버지 할 거고요. 1일 때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버지 할 수도 있고요, 다이버지 할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의 림수비 1이에요. 그래도 1이고. 그래서 1인 경우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컨버지, 다이버지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논리도 되게 단순해요. 알파가 1보다 작으면은 이 사이에 어떤 베타가 존재겠죠. 이 논리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해석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작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뽑아오는 테크닉을 진짜 많이 써요. 그러면은 베타는 적어도 이러한 친구의 수프리머만 아니기 때문에 특정 n이 존재해서 n이 충분히 커지면은 이게 베타보다 확실히 작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림숲의 결과였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시그마 베타 n을 보면 얘는 컨버지 하죠.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시퀀스, 시리즈의 초반부 행동은 크게 관심 없어요. 컨버지 할지 다이버지 할지는 마지막 애들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컴페리터 테스트를 써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족했기 때문에 컴페리터 테스트에 의해서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비슷한 논리로 알파가 1보다 크면은 알파로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1의 그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뭐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피니트 n이 충분히 많은 n들에 대해서 거의 a n들이 알파 근처에서 값이 가지기 때문에 확실한 거 1보다 크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0은 절대 안 됩니다. 0으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리즈가 컨버지 하려면 시퀀스는 0으로 수렴해야 되죠. 그 0으로 수렴 안 하니까 시리즈는 절대 수렴할 수 없다는 것을 거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루트 테스트는 쓰기는 어렵지만 되게 강력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제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제가 루트 테스트 쪽에 있는 게 레이쇼 테스트입니다. 레이쇼 테스트를 보면은
얘는 좀 쓰기 편해요. 편한데 뒤에서 뭔가 보일 건데 그 결과를 보면은 레이쇼 테스트가 안 통하는데 루트 테스트는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루트 테스트가 좀 더 강력한 조건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얘도 원리가 똑같아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 논리랑 완전 똑같아요. 뭐 좀 더 작은 베타를 가져와서 무언가들을 뭐 잡아와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 부분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다 림숲 가지고 놀고 있죠. 근데 레이저 테스트는 지금 보시면은 컨버지 할 때는 림숲을 보이는데 다이버지 할 때는 림숲을 안 써요. 여기서 이제 그 루트 테스트랑 레이저 테스트의 강력한 그 강약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1인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분명히 이게 1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인 거랑 이게 1인 건 좀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따져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얘 같은 경우에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이거죠. 이게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근데 다이버지 하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건데 얘는 컨버지 해요. 그래서 뭐 이게 1일 때는 좀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근데 그 레이쇼 테스트는 이게 성립하면은 항상 다이버지 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얘기해주는 바가 바로 루트 테스트가 좀 더 강력한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시리즈가 컨버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컨버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은데 루트 테스트는 힘듭니다. 루트 테스트는 판별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얘를 계산해줘야 돼요. 2개월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반면에 얘 계산하는 거 좀 쉽죠?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저기 림습이죠. 얘 좀 하는 거 조금 쉬워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얘가 성립하면은 얘는 볼 것도 없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레이쇼만 보여도 어차피 루트 테스트는 성립하는 거니까 레이쇼만 먼저 보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쇼로 되면은 좋은 거고요. 레이쇼가 안 되면 루트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레이쇼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가 얘기해주는 바는 레이쇼 테스트가 되면 루트 테스트는 성립하지만 루트 테스트는 되는데 레이쇼 테스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레이쇼 테스트로는 알 수 없는 정보인데 루트 테스트로는 컨버지 한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가 해주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조금 그 계산을 계속 하는 거라서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연습 문제를 좀 풀고 넘기도록 하죠. 일단 1번 문제 보면은 SN이 컨버지 하면은 절대값을 치는 것도 컨버지 하네요. 얘는 리버스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제가 보인 적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예요. 얘를 보이시면 됩니다. 그럼 보이는 방법은 이렇게 좀 되겠죠? 근데 이거를 A, B 바꿔서 해주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거 자체가 이걸 뜻하는 거죠. 이거니까 시퀀스가 컨버지 하면은 절대값 치는 것도 컨버지 합니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걸 매번 볼 때마다 왜 책에서 이렇게 보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컨버지한 거 보이고 2로 바운드 된 거 보이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바운드가 더 강력하게 줄 수 있어요.
SN이 얘로 바운드가 됩니다.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쟤를 먼저 보일 건데 인덕션을 쓸 겁니다. 먼저 저는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S1이 루트이기 때문에 뭐 1로 바운드 되어 있죠.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uppose 뭐 블라블라블라 Sn-1까지가 뭐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Sn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노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SN으로 쓰겠습니다. 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 제곱하면은 이거죠. 그래서 사실 얘는 저는 이렇게 볼게요. 한 번에 가죠, 이걸. 네. 이거고요. 이게 2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얘보다는 2 플러스 루트 2가 더 큰 거죠. 저희 인덕션 가정이 이거였어요. 그 루트를 씌워도 부동식 유지되니까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얘는 다시 4니까 Sn 플러스 1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Sn이 양수인 거는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은 더하기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2로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크리지 한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S1보다 S2가 더 크죠. 저 정의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인덕션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Sn 플러스 1은 이건데 얘보다는 이거인 거죠. 가정에 의해서. 근데 얘가 바로 Sn입니다. 그래서 Sn 플러스 1이 Sn이니까 인크리징 한 거죠. 인크리징, 모노토닉 인크리징 바운드 디스컨스는 항상 컨버지를 하죠. 그래서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어떤 값인지는 손으로 계산하면 안 될 거고요. 이런 걸 쓰면 되겠죠. 이런 걸 써주면은 여기에서 뭐 해줘가지고 뭐 제곱하면 4차씩 나올 거예요. 4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4차 방정식은 일반적인 풀이법이기 때문에 구할 수는 있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을 보시면은 이제 얘는 이제 림숲, 리민프 하는 걸 보는 건데 이제 좀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뻔하게 홀수 짝수를 따로 보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 좀 식 정리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SEM은 이렇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등비 수열인 거죠. 얘는 첫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입니다. 짝수 항만 보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마찬가지로 홀수 항만 보면은 이렇게 돼서 SEM-1이 1-2분의 1에 n-1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을 그려보면은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초반에 둘 다 0이고요. 이게 S2도 0이죠. S2도 0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서브 시퀀스가 컨버지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유일한 포인트는, 두 가지 포인트는 1 아니면 2분의 1밖에 없어요. 컨버지 할 수 있는 포인트가 1과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노테이션 쓰면은 2라고 하는 거는 1하고 2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의 어퍼 썸, 어퍼 바운드, 림수푼 1이죠. 림인푼은 2분의 1입니다. 이것만 잘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이 5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조금 논리가 헷갈렸었는데, 이렇게 가보죠. 일단 이러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게 그 뺄셈이 정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뺄 거고요. 이렇게 보죠. 만약에 여기가 둘 다 마이너스 인피니시면은 각각의 시퀀스가 항상 컨버지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인피니시라서 더한 것도 마이너스 인피니시 돼요. 그래서 문제 없고요. 둘 다 플러스 인피니시면은 얘 항상 소집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나이트 하면은 더 문제 없죠. 또 플러스 인피니시예요. 항상 얘 성립해요. 그래서 인피니시 케이스는 관심 없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만 살펴볼 거예요. 그쵸? 어떻게 갈 거냐면요. 림숲으로 가는 서브 시퀀스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걔를 가져올 겁니다. 이게 림숲으로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서브 시퀀스가 있겠죠? 서브 시퀀스가 있을 거예요. 이 서브 시퀀스들은 얘랑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랑 이게 이거죠. 이건데 얘랑 같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논리를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뭐 이거랑 이거 같은지에 대해서 좀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림숲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겠죠. 지금 조금 논리가 부족한 부분이 바로 여기 파트입니다. 이게 왜 같아야만 하는지. 여기 부분은 조금 잘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 보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이것도 되게 좀 아이디어가 독특합니다. 보시면은 포지티브 텀이고요. 포지티브 시퀀스고 CG가 컨버지 한대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컨버지 하는 걸 보이래요. 이게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얘를 보일 건데 이게 참 재밌는 게 SN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를 제가 얘를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 노테이션이 좀 편해가지고 얘를 쓸 건데 굳이 뭐 이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내적의 형태죠. 그럼 코시 슈발츠 부드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루트가 사라지고요. 제곱해서 들어가요. 근데 각각은 컨버지 하죠. 그래서 얘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인크리징 시리즈예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어쨌든 바운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컨버지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SN은 모노토닉 인크리징 하고 바운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컨버지 하죠. 그래서 컨버지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1번, 12번 같은 경우 이게 어떠한 그 이유를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재밌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 AN이 양수고 SN이 파절섬으로 주어졌대요. 근데 다이버지 하는 게 오늘 살펴보죠. 그랬을 때 1 플러스 AN 플러스 AN도 1 플러스 AN분의 AN도 다이버지 하는 걸 보이래요.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제가 BN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양수입니다. BN은. 그 다음에 이거 식을 잘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BN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다시 서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컨버지 한다는 건 이제 파이나이트하다 볼 수 있어요. 이 컨버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럼 BN은 0으로 수렴한다고 하겠죠? 지금 이제 모순을 보일 거예요. 만약에 저 시리즈가 컨버지 하면은 리미트 Bn은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Bn은 2분의 1보다 작아지겠죠. 근데 그 말은 1만수 Bn은 2분의 1보다 커지는 거예요. 얘를 위에다 가져다 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끝난 거죠. 컴패리즌 테스트에 의해서 Bn이 수렴했기 때문에 2분의 AN 더한 것도 수렴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친구죠. 근데 다이버지 한다고 했었죠.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요. 따라서 얘는 항상 다이버지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제가 해석과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봤던 테크닉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리즈가 컨버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에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이버지 하고요. B 같은 경우 이거 되게 단순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얘 보이는 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인크리징 한다는 것만 잘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이게 다이버지 하는데 포지티브 텀들이기 때문에 SN은 인피니트로 갈 거예요. 뭐 이것만 잘 써주시면은 일단 이거를 보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SN은 인크리징 하죠. 이거 정도만 있어도 이거 부등식 보이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다이버지를 이미 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봅시다. 저는 이제 얘를 보일 거예요. 얘를 보일 건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K를 저희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SN이 인피니트로 가고 있어요. 플러스 인피니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숫자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항상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거고요. 그러면 1-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뒤집히겠죠. 그러면은 이게 항상 2분의 1보다 커진다는 소리죠. 어떠한 라지 n을 가져와도 충분히 큰 n을 가져도 어떤 특정한 n 플러스 k를 가져오면은 걔는 2분의 1보다 커져요. 근데 이게 수렴하려면은 엡실론으로 바운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지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논리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하시면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친구는 항상 컨버지를 합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는 너무 단순하죠? 이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내용들이죠. 이 같은 경우에 참고로 이거 부등식 보이는 것도 쉽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논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은 얘보다는 이거인 건데 얘 정리해주면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데 sn이 increasing 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sn-1이 더 작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피니트로 간다는 소리는 이 친구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컨버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부등식 보이는 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번에 대해서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앞에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 걔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됩니다. 얘는 심지어 AN에 대해서 뭐 양수랑 조건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AN이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얘보다는 n제곱분의 1이 더 큰 거죠. 근데 얘는 항상 수렴하는 거죠. n제곱에 대한 p 시리즈는 항상 수렴하죠. 그래서 얘는 항상 컨버지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an이 1/n이면은 이게 그냥 2분의 an이라서 이미 다이버지 하는 걸 알고 있죠? 얘는 다이버지 합니다. 반면에 조금 논리가 어려운데 an을 1 아니면 1/n 스퀘어로 잡아볼게요. 근데 언제냐면요.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그 스퀘어 넘버일 경우는 1로 줄 거고요. 스퀘어 넘버가 아닌 경우는 그냥 n제곱을 줄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일단 스퀘어 넘버는 무한히 많죠. 그래서 얘는 다이버지 합니다. 한편 얘 같은 경우에 이게 스퀘어 넘버면은 1을 주기로 했었죠. 근데 스퀘어 넘버라서 이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걸로 바뀌고요. 네,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넘버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기로 했었죠. 근데 얘보다는 이게 더 큽니다. 그 어쨌든 간에 얘는 얘로 바운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렴하는지 발사하는지를 따져줄 수가 없어요. 참 재밌는 결과죠. 재밌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슷한 거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부등식 보이는 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다이버지 하는 것도 논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네, 얘는 뭐 이 정도만 보죠.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은 이거는 여기가 컨버지 하고 있어요. 컨버지 하고 있기 때문에 RN은 디크리징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N은 0으로 수렴을 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RN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어떤 K를 가져오면은 이게 2분의 RM으로 바운드 되게 하는 그러한 K를 잡아올 수 있죠. 이거라는 것 자체가 이게 2분의 1로 바운드 된다는 소리고요. 그럼 마찬가지죠. 얘를 쓰기 위해서 가져오시면은 이게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 이유죠. 이게 절대 에실론 바운드 못 된다는 소리죠. 충분히 큰 n이 있어도. 그래서 뭐 이거 다이버지 한다는 거 똑같은 논리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거 컨버지 하는 거는 조금 논리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얘는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원리가 이거 쓰는 거예요. AN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RN의 언어로, 앞에선 SN의 언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RN들이 양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디크리즈를 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이렇게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이 2분의 1, 이 부분이 2입니다. 얘가 2예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 나오고요. 뭐 컨버지 하는 거는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뒷내용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